이게 없어지면 저는 뭐 먹고 살까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너나 아니면은 너네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한의원을 갈 거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의학에 대해서 찾아보시거나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의학에 정말 대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한의학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대표원장 임기범 원장입니다. 어디 혈자리 공부하면 현타 올 것 같은데 침 같은 거 전부 회복 촉진이 다인 부류인데 진지하게 현타 안 오나? 회복 촉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한의학이 굉장히 독보적인 치료 영역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부상을 당했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한의학 치료밖에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부상을 당해보시거나 이랬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던 때에 그럴 때 한의학 치료로서 회복이 되면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가 좋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화속성, 수속성, 토속성, 무력 판타지도 아니고 돈 되니까 무당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제 우리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의학은 정말 많은 서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많은 이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서적 중에 하나고요. 그 음양오행이라는 그런 이론도 많은 한의학 이론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이거기 때문에 한의학은 다 엉터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생기실 수 있는 충분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신을 잘 믿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한의원 가는 것 같은데 30년 뒤에는 없어져서 교통사고 합의금 뜯는 용도로만 가지 않을까? 이게 없어지면 저는 뭐 먹고 살까요?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좀 안타깝죠. 사실 한의학을 접해보셔서 정말 큰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제대로 된 한의학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의학에 정말 대체 불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들만 국민들께 잘 알려진다면 그래도 한 100년은 좀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뭔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것들만 의학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경험 학문이거든요. 경험으로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게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의학의 발전의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납적인 결론 도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한의학은 수천 년간 그러한 데이터가 쌓여져 왔고 그만큼 국민들이 많이 찾아주셨던 의학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한의학적인 효과를 증명을 해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밝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효과가 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한의학을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밝혀져야 되지만 효과는 있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당분간 한의학이 아직은 건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약재만 봐도 중금속 범벅이 안전하지 않잖아요. 저는 한의학이 굉장히 안전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침을 봤을 때는요, 머리카락처럼 얇은 침이 많거든요. 그 정도로 얇은 침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신체 손상을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미비한,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해부학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떤 신체 부위를 피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안전한 시술 위주로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약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약전에 올라와 있는 약재들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안전하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한의학 완전 비과학적 아니야? 한의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학문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기술, 어떤 기록의 기술, 보관의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록이 유실이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해석의 문제도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서 뭔가 한의학 책을 번역하거나 했을 때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말 한의학의 어떤 일부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부분만 하더라도 정말 많거든요. 사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담컨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의학에 대해서 찾아보시거나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의학이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으로 모든 병을 치료 못하잖아. 이것도 참 안타까운 얘기이긴 한데요. 제대로 된 한의학을 한 번이라도 접해보신 분이 있다면 우리 양방의학에서 답을 못 찾았던 그런 환자분들이 한의학 치료로서 정말 많이 좋아지시고 회복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만이라도 해보셨다면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어떠한 의학도 마찬가지거든요. 100%는 사실 힘듭니다. 그렇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거를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의학의 자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대체 이야기일 뿐. 우리 한의학은 수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 손상이나 근육 인대 손상 같은 경우 수술적인 치료까지는 필요 없고 하지만 부상은 당했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우리 한의학 치료가 굉장히 큰 강점을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보완의학, 대체의학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죠. 왜냐면 정말 운동선수분들이나 몸 움직임이 절실한 그런 분들에게는 한의학이 정말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대체, 보완 이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상당히 좀 속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의원은 중년들이나 호구들만 가는 곳 아님? 저희 병원만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희 병원은 노인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10대에서부터 한 40대 이 정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환자분들이 좀 많이 놀라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거든요. 또 저희 병원에 오시는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VIP 환자분이 누구냐면 치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몇 년째 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양방의학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국회의원 선생님도 계시고 국가대표 운동선수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한의학 치료를 찾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의학 자체가요 당대의 최고의 과학기술을 차용해서 항상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 사이에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한의학의 그 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서 비과학적이다라는 오명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한의학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본적으로 한의학 교과 과정에는 똑같이 양방의학과 똑같은 과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한의사 원장님들이 초음파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초음파 자격증도 따고 계시면서 과학적인 진료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 중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은 학술 논문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고요. 유명 저널에도 실린 한의학 논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의학은 계속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쌓고 있는 노력을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실질적으로 초음파를 사용한 침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한의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는요 암치료 환자들을 위해서 한의학 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대에서는 한의학 치료를 인정하고 한의학 치료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예전부터 있었는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한의학이 계속 발전 중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너나 아니면은 너네 가족이 암에 걸렸을 때 한의원을 갈 거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한의학을 의학으로 전혀 인정하시지 않으실 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환자분이 위암에 걸렸을 때 이 위암에 걸린 환자가 비뇨기과를 갈 것이냐 피부과를 갈 것이냐 이렇게 여쭤보면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만큼 필요한 과를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당연히 양방의학 쪽으로 가는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한의학 치료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돌아가시기 전이나 이런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을 때는요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암의 진행에는 큰 영향을 끼치진 못하더라도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또 한의학이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생명 연장은 하지 못하시더라도 가시기 전에 식사를 좀 더 맛있게 하실 수 있다든지 삶의 질을 좋게 해드리는 식으로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우리가 치료로 보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저는 치료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한의학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오해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을 접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 번쯤 몸이 불편하실 때 제대로 된 한의학을 좀 접해보신다면 한의학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쯤 제대로 된 한의학 치료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